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기다려주신 박천유 작가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 무대였고 뮤지컬이기 때문에 토니상이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한국어로 그죠? 작사까지 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받으면 좋겠다 다들 바랬지만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저 역시 한강 작가님처럼 이런 대외적인 활동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잠깐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공연 예술은 그 지역성을 굉장히 강하게 띱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나라 작가님이 우리나라의 언어로 쓰고 단순히 번역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의 배우들이 그 지역의 관객들을 위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연이거든요. 자막의 효용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전통적인 예술이에요. 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와 함께 지금 17년째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저의 창작 동업자로 함께하고 있는 미국인 출신 작곡가 윌 에런슨 덕분이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 공연을 처음 썼고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 출신인 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지만 사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의 극장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거기 뉴욕에도 공공 극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극장이라든지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비를 얻어서 작품을 올리는 극장들이 있는데 한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사설 제작자들도 그런 자매 결연을 맺어서 좀 긴 호흡으로 이게 공연 몇 년씩 걸리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되려 더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의 학교가 미국의 학교와 공연 프로그램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도 교환학생을 보내고 교수님들도 서로 왕래를 하고 자주 굉장히 오래 서로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함께 작업해야 되는 공동 예술입니다. 저 역시 윌과 함께 그렇게 친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작업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 식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많은 한국 작가님들이 저처럼 유학생이 아니었더라도 세계화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토니상 수상 소식을 듣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던 바로 그 근처였는데 SNS에 직접 축하 메시지도 남기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축전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 진짜 정책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혹시 박천유 작가님 조금 더 제안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네. 너무 급하게 다다다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연이란 건 정말 여러 명의 힘으로 다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저 혼자만의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직업을 택했다면 차라리 소설가라든지 아예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쓰고 나면 감독님에게 맡기니까. 하지만 공연 극작가 같은 경우는 매일 연습실에 가서 배우들이 요청하는 수정사항을 들어주고 고쳐주고 연출님이 요청하시는 수정사항을 들어주고 고쳐주고 이런 작업을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저 같은 경우는 9년을 했거든요.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총 합쳤을 때 그런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지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호흡들이고요. 그래서 뭐 10년 정도의 지원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작가가 방 안에만 갇히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러면 그 현지의 작가들, 현지의 연출님들, 현지의 배우님들 이런 분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나라가 정부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브로드웨이에 이제 공연을 올리고자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젊은 아르헨티나 작곡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저처럼 맨 처음에 유학생으로 미국의 뉴욕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영주권까지 따서 현재 10년 넘게 사신 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작비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미의 언어로 노래를 몇 곡을 부르고 공연 중에도 그런 공연을 썼는데 이걸 올려줄 브로드웨이 제작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너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 공연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게 한국에 있는 우람문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공연을 쓸 때까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관계자분들을 모아놓고 낭독 공연을 하면서 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었어요.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냐 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꿈도 못 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나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느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진 나라거든요. 지금 물론 이 나라 안에만 계신 분들에게는 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면 저보다 더 가난한 나라 출신들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는 마치 부잣집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조수미 선생님께서 처음에 83년도에 가셨을 때와 지금은 사실 저희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해졌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은 지원들을 대신에 현지의 어디까지나 현지의 전문가들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써서 뭔가를 나라 안에서 만들고 해외에 수출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공연은 절대 안 되고요. 현지의 사람들과 현지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뭔가를 개발하고 혹은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게 현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기계가 저희의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데 한번 쫙 듣고 나서 대통령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어깨에 짐 많이 지어주세요. 이렇게 숙제 많이 주세요.